자, 그럼 가등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갑하고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이제, 매매대금이 10억 중에서요. 계약금으로, 10억 중에서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4억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모두 5억이 지금 갑으로 건너갔죠. 그런데 갑이요, 이중 양도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의뢰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때 하는 것을 뭐란다? 가등기라고 하죠. 그럼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 가등기는요, 첫 번째 뭐냐면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가등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등기를 순위 보존적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뭐란다?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담보 가등기요. 그럼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5억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요, 을한테요, 얼마를 빌리냐? 2억 원을 빌려요.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얘기하죠. 소비대차. 그러고 나서 이 을한테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줘요. 가등기. 그리고 소비대차라면서 뭘 한다? 대물변제예약을 해.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2억 원을 못 갚으면은 이 물건을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고 미리서 예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가등기를 해주죠. 이것을 뭘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그러면 가등기 담보일 때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소유자다? 가등기 담보 설정자,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적물을 뭘 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여기서 설정자인 갑이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에요. 과실을 수취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갑이 돈을 갚지 않죠? 돈을 갚지 않으면 5억에서 2억을 빼죠. 이것을 뭐란다? 3억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청산금이라고 표현하고, 이 청산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얘기하죠.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 그때는 누구한테? 을에게 모든 여기가 사용수익이라든가 과실 수치라든가 소유권 등이 을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소유자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청산 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하는 제도,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순위 보존적 가등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를 이제 우리가 나누는 방법에는 등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죠. 등기를 분류할 때는 뭐를 한다? 주등기하고 예비등기, 즉 종국등기죠.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구분하거든요. 그 예비등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지금 여기 나오는 가등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할 때 이것은 뭐냐? 미리 예비적으로 이런 말이죠. 미리 예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 미리서 찜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서 막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처분금지, 금지를 못하도록 미리서 찜을 해놓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요. 그런 것들은 뭐다?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순위만 보존하지 완전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뭐라 한다? 현재는 효력이 없죠. 나중에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해야 그다음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가등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죠? 정지조건부 있죠? 정지조건부도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죠? 이것도 현재는 무효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에도 청구권,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고, 여기요 정지조건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가등기인데, 그럼 가등기는 뭐다? 미리서 찜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1번요 이렇게 여기 2번요 2번에 뭐가 있다? 2번에요 여기서 을이요 이렇게 가등기를 하죠. 가등기. 이 가등기는 2월 1일 가등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1번하고 2번을 뭐란다? 순위라고 하죠. 2번의 순위를 보존하겠다 이 말이죠. 아직은요 무슨 등기를 하지 않았죠? 진짜 등기, 본 등기를 안 했죠. 나중에 등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계약금 1억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4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팔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아직 잔금 5억이 남아있지만 등기는 진짜 등기를 언제 한다? 잔금을 지급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알겠죠? 미리서 내가 일단 2번은 찜해놓고 나중에 기다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등기는 가죠. 거짓말 등기, 예비 등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요, 이 갑은 이것을 3번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 있죠. 4월 1일. 그럼 병은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죠. 그래서 병을 뭐란다? 병을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 소유자가 뭐란다? 과실을 수출해, 과실. 그래서 이 병이 이 건물에 대한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요? 이 의뢰한 사람이 본등기하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해야죠. 본등기 청구권이요. 본등기를 청구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본등기 청구권을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요. 만약에 10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본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럼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가등기를 말소해야죠.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 그러면 가등기를 누가 말소하냐? 가등기 말소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구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 말소한다. 말소. 병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말소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가등기가 얘기한 본등기가 10년이 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하죠. 그럼 본등기를 청구 못해. 그래서 본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누가 말소하냐? 현재 소유자 병이 말소를 해.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런데 가등기는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말소를 청구할 때는 뭐고? 물권적 청구권이고.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병은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진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본등기라고 그래요. 본등기를 10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돼. 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란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물권 변동. 그래서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는 소유자가 한 명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소유자고요, 여기도 소유자가 2명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명의 소유권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없애죠. 등기부에서 어떻게 없앤다? 빠른 사람, 늦은 사람, 늦은 것을 없앤다. 늦은 것을. 그런데 본등기는 분명히 10월 1일이죠. 10월 1일 가지고 병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한 날짜가 언제냐 이 말이죠. 언제다? 2월 1일이죠. 그래서 가등기 한 날짜 2번의 순위하고 3번의 순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것은 2번의 순위를 예비해놨다, 찜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질 때는 소유권은 본등기 시부터 소유자지만 순위는 뭐한다? 가등기할 때 순위는 2번으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빠르고 3번이 됐죠? 그래서 3번은요, 등기관이 10월 1일 날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만약에 이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 가등기가 통정의 표시다. 그럼 무효죠? 그럼 본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죠? 그러면 가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말소를 했죠, 등기관이. 나중에 그 가등기, 본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요, 그것을 직권 말소됐던 등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을 할 때는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이 말소가 만약에 부적법이다. 부적법 말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것은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그것은 갑에게 청구하죠. 왜요? 2번의 본등기는 2번의 순위를 보존하죠. 2번은 1번 다음에 2번이죠. 3번 다음에 2번이 아니죠. 그래서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의 양도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고, 그러면 가등기 후에 된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가등기는 2번의 순위를 보존하는 효능만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을하고 어떤 법률관계,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 같은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을이 반드시 가등기가 있어 무조건 본등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의, 일 이렇게 가지고 이, 의, 일, 2번이 주등기죠. 의의 일을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죠. A한테 가등기를 부기등기로서 이전할 수 있다. 알죠? 무슨 등기로서? 부기등기로서 가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라고 얘기하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가등기인데 다른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있다. 그 가등기인 채로 무효인 등기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봐봐. 가등기로 또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뭐 할 수 있어? 가처분 할 수 있죠.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할 수 있어. 가등기에 대해서. 근데 가등기에 기해서 알겠죠? 가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로는 아무것도 안 돼. 알겠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가등기가 하느냐? 그럼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물권이 있죠? 물권은 우리가 뭐가 있죠? 먼저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 본권이 있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당권이요. 우리 물권에서는요, 여기서 등기하지 않는 것이 점유권하고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뭘 한다?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는 것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당권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고, 지상권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등기하는 것은. 그런데 가등기 자체로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처분 제한의 등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것보다 이제 다른 것들인데 그런 것은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가등기의 원인 한번 봐봐. 가등기는 1번 봐봐. 뭐라 나왔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여기까지가 물권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담채권 담보, 가등기 담보권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이때 이전 설정 변경 소멸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랬죠? 보존, 가등기로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알겠죠? 우리가 가등기는 장래의 청구권을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이나 뭐라고 했죠?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 뭐죠? 가등기로 뭐를 못한다? 처분의 제한이 뭐죠?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언제 한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때 할 수 있다. 장래니까. 2번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는 가등기가 있다, 없다? 없죠. 보존 등기는 이미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죠. 장래의 청구권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보존과 처분 제한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보존 등기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우리가 본등기를 청구한다? 전 소유자, 양도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고, 후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가 된다. 만약에 부적법 말소다? 부적법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본등기 전이죠. 본등기 전. 아직 본등 봐봐요. 여기요.
번등기가 있기 전에 갑은, 봐봐, 갑은 번등기가 있기 전에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해. 가등기 의무자인 소유권자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잃지 않는다.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2번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있다고 해서 제3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을 앞으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든지 마든지 가등기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가등기의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가등기로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요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뭐가 됐다? 말소.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알겠죠? 가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5번 있죠? 5번하고 이러면 6번하고 묶어. 5번하고 6번하고 5번 이거 묶었어요? 자 그럼 조금 이따 해. 7번부터 봐. 7번 우리가 이러면요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다 했으니까요. 우리가 가등기를요 본등기로 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 본등기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더 설명을 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이요 가등기죠. 가등기 2월 1일이요. 3번이요 병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병이 4월 1일이죠. 여기서 어떻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은 가등기 이하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죠. 알겠죠? 여기 갑구죠. 갑구고 여기 울고 있다고 하면 울구에 여기요. 여기 1번이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 3월 1일이요. 여기요. 2번이요. 전세권 있죠. 전세권이 4월 1일이요. 이런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가등기 이후죠. 만약 이 사람이 번등기를요 10월 1일에 번등기했다. 번등기는 10월 1일에 해도 가등기 할 때 그 이후의 것은 다 어떻게 다 없어지죠.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10월 1일 날 다른 원인으로 만약에 본등기를 했다고 해봐. 을이 가등기가 있는데 가등기가요 2월 1일에 있는데 여기 3번이요 3번으로 병이요 을이요 을이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언제요? 10월 1일 날이요 증여를 받았어. 근데 가등기는 2월 1일인데 울구에요 저당권은 3월 1일 전세권은 4월 1일이라고 해봐. 그럼 나는 며칠이죠?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10월 1일 날 만약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10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으면 나는요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있는 집을 내가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내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10월 1일을 하면은 가등기 이하는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다 없어지니까 가등기로 본등기하면 나는 책임질 것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지금 7번이에요.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8번 봐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에서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이렇게요. 9번 봐봐요. 만약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여기 봐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지났어. 10년 지나서 더 이상 본등기 청구 못해요. 그럼 가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병이 말소한다. 병은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병이 말소한 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본등기 후에요.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하죠. 순위는요. 본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순위는 가등기 시. 2번요.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 1번, 2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 이후에 제3자의 등기는 어디 간다? 직권으로 말소되고. 4번은요. 우리가 가등기에 의해서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 이렇게. 부기등기로 가등기에 기한 것을 다시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뭘 보냐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한번 봐. 우리가 한번 했는데 가등기가
불적법 말소죠. 가등기.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죠. 그럼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하죠.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 한번 볼까요? 말소 회복 등기요. 여기 이렇게요. 1번. 1번이요. 1번 이렇게 갑 있고 2번요. 2번요. 을이요. 가등기.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 2번요. 2번요. 을이요. 가등기죠. 가등기. 자, 3번요. 병 이렇게요. 자, 이거 2번이죠. 여기 3번요. 3번. 3번은요. 1번 지금 누구죠? 1번 이렇게 감. 여기 2번요. 2번요. 을이요. 가등기요.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요. 여기요.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이 상태에서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알겠죠? 여기는요. 불법 말소가 난 다음에 3번 병으로 등기가 됐어. 말소 후 1번이고 2번. 말소 후 등기가 됐어. 알겠죠? 현재 이 상태다. 이 말은 현재 이 상태. 그러면요. 우리가 말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회복은 현재 소유,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여기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요. 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여기 누구한테요?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병에게 청구한다. 여기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하죠. 갑에게 청구하고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 병의 승낙. 병은 승낙을 해야 돼. 승낙 안 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다. 말소 당시.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한테 할 것인가? 이 상태에서 말소했다, 병한테. 이 상태에서 말소했다, 갑한테 말소해보. 이 상태에서 말소했다, 일단 갑에게 하고 병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면, 본등기자의 효력, 거기요, 2번에요. 2번에 5번, 6번, 아까 우리 5번, 6번 같이 묶으라고 그랬죠? 자, 그럼 5번을 보면,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봐봐. 여기, 봐봐. 부적법 말소가 된 후, 제3자 병이 등기죠? 그럼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하고? 말소 당시 소유자. 제3자는 뭐 할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5번 한번 봐봐요.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과 맞춰진 후 가등기. 여기요. 제3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말소가 됐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말소회복이다? 병을 상대로 말소회복.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 알겠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문제 41번 봐봐. 갑소의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옳은 것은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OX, X죠. 여기 봐봐. 가등기가 있어도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갑의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OX, X죠. 본등기 청구권 줄고 이퀄 채권적 청구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3번요. 을이 갑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뭐가 이루어진다?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병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고 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의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한 때가 아니고 본등기 시부터. 이렇게. 5번은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인 상태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봐. 가등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이 가등기가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냐? 가등기가요, 우리가 통정 허위표시 연결되는 잠깐 가만히 있어봐. 한번 봐보고 움직이지 말고 뭐 앉게 하지 말고 골치 아프니까. 이러면요, 페이지 14페이지. 페이지 14. 앞으로, 페이지 14. 그러면 차고, 통정의 표시 맨 뒤에. 14 봤어요? 맨 앞에 14 뭐라고 돼 있어?
판례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례사라고 되어 있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이 소유한 X 부동산에 갑과 을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을명이 가등기 줄고요.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을명이 가등기 거기 줄궜어요? 맨 밑인데 이거 봐봐요. 여기요. 자료에 보면 14의 맨 밑에 14의 맨 밑에 오른쪽에 맨 밑에 됐죠? 그래서 저 보면 사례 문제 보면 첫 번째 끝에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을명의 가등기 다시요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 있는 기 줄고요. 세 번째요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줄고요. 다시 정에게 부동산을 양도 줄고요. 됐죠? 자, 씩씩거리지 말고. 자, 이거 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가등기하고 통정의 표시가 연결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부터 봐요. 여기 봐봐. 자, 그걸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요, 예전에 이게요, 별일사 시험하고 간평사 시험에 연속 나왔었는데요. 안 나오다가요, 지금 한 5, 6년 만에요. 다시 지금 작년에요. 2번이나 시험에 났던 거란 말이죠. 알겠죠? 최근에. 여기 봐봐. 1번이죠? 1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2번요. 2번 을이 여기다 가등기래요. 가등기. 그러니까 이걸 여기 표를 봐야 돼. 가등기 했죠? 여기 보라고. 가등기 하면 이 가등기가 뭐다? 둘이가 통정해서 통정의 표시.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요, 이 가등기는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요, 3번 병한테 넘겼어, 병한테.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4월 1일이요.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이 소유자는 완전한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빨리 을의 가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했어야지. 말소를 빨리 잽싸게 말소를 했어야죠. 말소를 안고 있으니까요, 이 을이요 여기서 번등기를 딱 한 거예요. 번등기를요. 그 번등기는 5월 1일날 6월 1일날 번등기를요. 그럼 이 번등기라면은 이 번등기도 뭐다? 가등기와 통정의 표시가 무효죠. 그러니까 이 번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런데 등기관이 번등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무효인 걸 모르고 등기관이 병등기를 뭐한다? 6월 1일날 뭐랬다? 직권으로 뭐랬다? 말소했다. 이 직권 말소는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 말소죠. 그럼 부적법 말소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적법 말소니까 어떻게 해요? 등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직권으로 뭘 한다? 회복이 하죠.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하죠. 직권으로 등기관이. 그런데 회복되기 전에 이 등기가 지금 뭐예요? 이 등기가 무효죠? 통정의 표시도 무효죠? 그럼 우리가 통정의 표시 무효 봐봐. 갑하고 을이 가장매매를 하죠. 가장매매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뭐다? 무효죠? 무효인데 을이 그걸 병한테 넘기죠. 병은 누굴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똑같은데 지금 여기는 뭐다? 진짜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서 병이죠. 진짜 소유자는 여기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여기요 이놈이 정한테 넘겼다며. 정한테. 여기요 이 을이요 4번 정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이 등기가 뭔데? 무효인데 정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 뭐란다? 제3자라고 하는 거다. 제3자. 이 정은 누구이면? 선의이면은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이면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이, 선의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의 소유자니까 병은 정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똑같잖아요. 병은 정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병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알겠죠? 우리는 원래 갑을병이었죠. 갑을병인데 병을정 이렇게 될 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 뭘 얘기하냐? 가등기하고 통정 허위 표시가 두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6월 1일 이 사람은요, 빨리 말소해고 그래가지고 을의 등기를 빨리 말소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하기 전에 을이 그걸 정한테 처분하면은 정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그냥 모르니까 이것을 그 사례 있죠, 사례 거기다가요 포스트로 하든지 어쩌든지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놓고 이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 봐봐. 576조.
576조 담보책에 보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물을 내가 샀어. 샀는데 이것이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상실하죠. 상실하면은 뭐를 부문하고 매수에는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하고 계약 해제. 그다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76조가 저당권 행사에 의한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요. 똑같이. 가등기가 된 집이야. 가등기. 우리가 지금 가등기를 배우고 있죠? 가등기가 된 집을 샀더니 무슨 등기가 돼가지고 본등기가 돼가지고 뭘 한다?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가 됐죠. 말소. 직권 말소가 됐죠? 그러면은 몇 조다? 576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봐. 여기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에서 2번요. 2번 을이 지금 뭐가 됐죠?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 이렇게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3번 병이 샀다 이 말이지. 병이. 알겠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이 사람 무슨 등기 한다? 을이 무슨 등기에? 본등기를 하니까 직권으로 이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가 되죠. 그러면 병은 을한테, 갑한테 576조에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6조가 뭐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이죠. 알겠죠?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576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관한 것을 다 지금 얘기했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요, 이것은요, 우리가 좀 복잡하게 나오면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 왜요? 통정 허위 표시하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인데 두 개를 조금 안고로 좀 두 가지를 넣었다 해가지고, 알겠죠? 이상하다 그러면 큰일이죠. 알겠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까지를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다시, 어디로 보시냐? 가등기 하나 더 넘겨 뭐가 나오죠? 등기 청구권이라고,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나오나요? 그래서 조금 잠깐 쉬었다가 등기의 추정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죠? 이상하게 안 한 것들 있죠? 한꺼번에 묶어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